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역사 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팟캐스트. 저는 유교걸 소피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주세요. 예, 힘드네요. 입들이 많아요. 예, 이번 방송도 뭐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팀장 아닌 팀장 범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한이 아빠 금강계입니다. 예, 뭐 저 먼저 하죠 뭐. 예. 네네. 뭐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음흠. 항상 생각하고 있는 백년입니다. 예. 네, 오늘 방송의 컨셉은 확실하게 편향된 사람으로 잡아놓은 아라입니다. 아, 좋습니다. 어느 쪽에 편향되는지는 궁금하고요. 백년 네. 선생님 게임하고 계시네요. 네. 게임 틀려고. 뭐 세계 1위 아니세요? 그럼 나도 하나 한번 들어볼까? 야, 이것들이 정말. 저는 그래도 아직 흑화가 안 됐고요. 예. 이완영 전담 배우 금강경 선생님. 아직 네. 흑화가 안 됐어. 근데. 흑화 때 전문적으로 이제 연기를 네. 해주기 위해서 대기 타고 있고요. 네. 망고의 역적 이완용 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를 빡치게 해주실지 네. 슬슬. 근데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빡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네요. 네. 제가 선지식에 너무. 소피 선생님 4주를 한번 보시더니. 그니까요. 네, 꽂혀가지고. 이 새끼는 그렇게 될 새끼야. 막 네, 이런 생각이. 네. 뭐 좋습니다. 지난 시간 망고의 매국노 이한용의 출생과 초기 관직 생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좀 신중했었죠. 네, 간단히 정리하면 실권을 갖는 관직엔 나가지 않고 왕을 가까이 모시는 관직을 유지함으로써 잠옷 신중한 행보를 보입니다. 이로써 친정파나 어떤 반근황 세력, 뭐 개화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표적이 되지 않으면서도 고중의 신임을 얻는 그러한 그가 이제 본격적인 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진출하게 네. 되죠? 일단은 뭐 개항기의 이제 복잡한 사건 중에 아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가벽역 이전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요. 네, 기록도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록도 많이 네, 없고 네. 그 얘기는 가벽역 이후부터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동학농민 전쟁이 발발했고 고종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죠. 진압을 위해서 예, 청군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텐진 조약에 파병은 아니고 상호 통제한다. 맞아요. 라는 말을 빌미로 일본군이 나도 하면서 이제 들어옵니다. 출병을 하게 되죠. 예, 이때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합니다. 이게 바로 청일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신들이 전황이 유리하니까 어허. 조선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킵니다. 왜요? 왜 뭐 이렇게 오타가 왜? 군군 기무처라고 났어. 응? 예. 군국기무처. 근데 나 군국기무처로 읽었어. 저는 국군기무처라고 돼 있구나. 이제 박힌 거죠. 저희가 전공하다 보니까. 읽기만 잘 읽으면 되죠. 뭐. 아니 이래서 오타 못 잡아내 전공자들끼리 봐주면. 네. 어쨌든 이때 그야말로 전국이 태풍 속인데 이때 아까 나왔던 이한용의 형 이윤용은 이윤용. 예, 군국기무처 의원이 됩니다. 이한용 같은 경우에는 9월 17일 일본의 보빙사 파견에 정권대사 임명이 되는데 이 보빙사라는 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 게 미국 보빙사를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네. 그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답방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그래서 보빙, 그러니까 조선왕조 보답하는 실록에도 거죠? 일본의 보빙사를 파견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렇구나. 그래서 일종의 여러 사절단이 있잖아요. 뭐 네네. 통폐합하면서 보빙사도 있고 뭐도 있고 하던데 뭐 그냥 보빙사는 어느 나라에도 파견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답신 예. 같은 거죠. 네. 근데 정권대사로 일본은 좀 갔다 와라라고 임명이 되었는데 이때 얽히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역시나 이때는 생모 신씨의 3년상이 터집니다. 친어머니. 예. 그래서 핑계로 거절합니다.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3년상 하겠다는데.
지금 청일 간의 전쟁이 조선에서 일어나고 네. 형이 그 일본 쪽에 그 군국기무처의 의원이 됐고 내각이죠. 어, 네, 내각.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일본 보빙사로 임명이 된 상태에서 좀 몸 좀 사려야겠다 이런 생각했다 이거죠. 일본 좀 갔다 오면 덧나나. 근데 어쨌든 생모가 이제 상을 당했으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음. 그러면서 또 군국기무처를 폐지시킵니다. 사실 1차 가보 개혁은 어프락디프락하네요. 조선의 주도권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군국기무처를 좀 중심으로. 근데 김홍집 네, 아 훌륭한 분이죠. 네, 김홍진 내각 때는 그래도 조선의 주도성이 있지 않냐라는 평이 있는데 네. 그 뒤에 군국기무처 폐지되고 어허. 그리고 일본이 청나라의 승기를 잡아가면서부터는 일본의 그렇죠. 입김이 굉장히 그렇죠. 강해지는데 네네.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이노우에 가오루 아, 일본 네네. 공사입니다. 네네. 평가가 그 전에 앞에 무슨 주차 모시기로 왔던 원세계의 권세를 능가한다라고 할 원세계를 능가하면 대단히 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그쵸. 그런 거 아닙니까? 할 네. 정도로 일본의 영향이 강해졌고 이때 박용호를 끌어오면서 김홍집 박용호의 연립내각이 형성이 됩니다. 네. 이때 이완용이 외부 협판 지금의 외교부 차관이죠. 이 됐는데 이때 사직상소를 해요 또. 사직상소를 또 해요. 네, 근데 이건 좀 형식적인 것 같고 사직상소 올리고 업무를 봅니다 그냥. 뭐야? 그냥 협판 하고 싶었나 봐. 아니 그러니까 너무 관성적으로 사직상소를 냈다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맨날 하던 대로 하다가 안 돼. 약간 뭐야 밀당하는 거야 뭐야? 뭐죠? 아니 자동 이메일 해놓은 거지. 자동 원래 자동 답반 뭐 이게 들어오면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했다가 이거 다시 아니다. 확인한 거예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괜찮대. 잠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매크로를 걸어가지고 맨 뒤에다 무조건 고맙습니다. 걸어놓는 거죠. 내가 이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렇게 정근대나 얼음 소리 좀 좀 어. 이렇게 내지 마세요. 이전 시기에는 왕이 관직을 내려주면 일단 한번 거절하는 게 예입니까? 겸양의 그 아니, 그러니까 미덕이 그게 있는 궁금해서. 거냐고?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일단 그건 바꿔. 아 그럼 이게 특별한 거구나. 거절하는 건 선양할 때. 그리고 두 세 번. 번은 거절해야 돼. 그죠. 예. 선양 왕 줄 때. 왕 줄 때 받기로 아. 한 애가 두 번은 기본적으로 거절해야 돼. 관직은 딱히 그런 게 없다. 아니 임금이 너 해라고 명령했는데 어딜 거절해? 그런 거죠. 거절하는 경우 있죠. 있죠, 조선시대 있지. 그런 근데 거절. 이게 그거는 내가 제가 진짜- 말한 건 예. 겸양의 표현으로 항상 그러냐라고. 아니야. 물어보면 이분 좀 습관성 거절 증후군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습관성 거절 증후군. 계속해 주시죠. 좋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상도 하지만은 외부 협판이 돼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외부 협판이 됐는데 이때 제2차 가보네가 이제 성립이 됐잖아요. 네. 대원군 세력하고 이 중전 민씨 음. 세력이 좀 배제가 됩니다. 음. 물론 민씨 세력 이후에 박용호와 연합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일본의 협력적인 세력이 득세합니다. 그렇겠지. 뭐 대세가 친일이죠. 그렇게 뭐 기울었으니까. 협일인지 네. 친일인지. 네. 그러자 고종과 민비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외교 판국 속에서 음. 러시아, 미국 등 구미열강과의 소통을 해야 된다. 이들을 끌어들여서 이 위기를 넘어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친미 계열의 정동파를 주목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제2차 가보내각에 정동파 내각이 좀 있어요. 정동파 내각이 진출했습니다. 이미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봤던 박정향 그쵸. 이 학부 대신이고 뭐 통역을 맡았던 이채영 같은 경우에는 농공상무 협판, 뭐 법무협판에도 있고 어쨌든 정동파들이 내각의 대신이나 협판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정동파 이한용은 가깝게 지냅니다. 뭐 당연히 미국을 같이 왔다 갔다 한 사이니까 미국 공사 C1 보고서에도 현 내각의 학부 대신 박정향이 그 친미파 미국을 대표하고 네. 있고 그 무리에 이한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진짜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갔다 오면 친해집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미국을 갔다 오고 유럽을 갔다 와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나중에 이제 일본의 메이지 근대에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이 정동파도 사실 미국을 갔다 온 그쵸.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겠다라는 그런 신념이나 이런 게 있었던 집단이었는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어떻게 될지. 예. 이 가보개혁기에 이한용의 활동도 기록 거의 없어요. 네. 협판하다가 네. 뭐 학부 대신도 하고 하는데 뭐 그 당시에 가보개혁 시절에 있었던 뭐 이 사람이 학부 대신일 때 됐던 뭐 의무교육 실시 시도라든가 뭐 성균관 개혁 등 뭐 근대적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게 예, 보이기는 근데 하지만 이 시기는 사실 일본이 가보개혁을 주도하던 시기라 어허. 이한용이 뭐 단독적으로 뭔가 정책을 실행하거나 하기엔 좀 어렵고 어쨌든 그 시기에 어떤 근대적 교육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됐을 때 이한용이 뭐 대신으로서 내각에 있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미국하고 관련된 인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정동파 안에 이완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게 표현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냥 정동파랑 이완용이 좀 가깝게 지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점이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거리는 유지를 하면서 친하게 발가락 하나 정도 걸고 있는 느낌? 특히 일본하고도 그렇고. 아니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박정향이 미국을 대표하고 네. 그 무리에 이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포함되어 있다. 네. 포함되어 있는 건 맞아요? 네, 정동파입니다. 확실한 정동파. 예, 예. 그렇군요. 정동파에서도 나름 끝발이 있는. 근데 그럼요. 뒤에 가면 완전히 네. 저 수장이 되긴 하지만 네, 지금도 정동파와 정동파가 원래 기본 베이스죠 이 사람. 가깝게 지냈다기도 하고 네.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박정향이 이때 오케이. 수장이에요. 오케이. 정동파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아라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번 보고 왔잖아요 실제로. 그치.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상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건 오히려 거의 불가능. 찐빠져. 바보인 거죠. 멍청한 거죠. 외국을 가는 이유가 그런 그래서 거예요. 이 정동 멤버들은 진짜로 완전 생각이 지금의 조선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당연히. 했을 거예요. 아니, 네. 물론 갔다 와서도 이 사람 그래도 우리 조선이 뭐 이런 놈이 있을 수 있어. 찐빵 거죠 근데 예. 생각을 변화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냥. 예. 지금 그러니까 금강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시대 엘리트들이고 미국 갔다 온 사람 특징은 유교적 정통 합리성, 유교적 합리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유교적 베이스도 갖고 있으면서도 근데 근대적인 것들을 눈에 보고 누면서 자기네들 거 섞는 거죠, 막.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개화파가 있고 그 안에서 온건과 뭐 급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수파 수구 세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진짜 완전 수구 세력 빼고는 네. 근대적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대는 다들 분명히 공감하고 형성이 돼 있었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인 거고 뭐 사실은 온건과 급진도 그게 온건과 급진으로 나눌 수 있냐라는 문제부터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세력 편성이 돼 있는데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개화파가 날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식인들 일정 정도 좀 그래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조 지금. 때도 나폴레옹 안다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직접 보고 왔어. 저 같으면 진짜 하기스 찼거든요. 막 중국 막 이래 넘어가고 있고 일본도 미국에 한번 후달렸고 막 이러면서 변화해가는 거를 앞에서 봤어. 워싱턴이잖아요. 뉴욕 거쳤거든요. 거쳐서 갔던 거예요 분명. 저는 바로 지렸죠. 하기스 회사에서 똥, 저희 네. 그 광고나 저는 물품 좀 보내주세요. 저는 이때 오줌만 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똥도 쌌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끝나겠구나 우리 오늘 이거. 똥내기 나올 것 같았어. 네.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역사를 전공했던 분들이나 혹은 뭐 대학생 분들이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 역사학교도 보면은 프랑스사를 하면은 프랑스로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완전 프랑스 바가 돼요. 그렇지. 뭐 조합주의 막 이런 거, 막 생시몽 이런 거 하고 리칼리즘. 사실은 미국을 유학 갔다 오면은 아주 엄청난 밑바가 되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 때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항상 내 주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이면 좋겠어요. 맞아요. 예, 네. 예. 거기서 한 끗 잘못되면 이제 가는 거야 사람이. 충격과 공포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충격은 받을 수 지적 충격은 받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내 지켜야 중심을 할- 잡고 가는 그렇지. 거지. 완전히 거기에 이제 딸려가는 게 아니라 미스터 현샤인의 그 이병헌이 어허. 미국으로 가서 어허. 성공해서 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근데 이게 박용호 같은 연립내각하고 내각의 수반이 됐잖아요. 근데 박용호가 일본의 영향을 갑자기 배제하려고 합니다. 궁금해 그게 참 신기해. 본인은 이제 정치적 판단이었던 거죠. 근데 뭐 이게 그리고 대세를 보면 이게 네. 가능했던 게 청일전쟁 승리 후 삼국 감선으로 일본의 한반도내 입지는 어차피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삼국 간섭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 하랑했던 땅을 다시 돌려줘야 요동반도? 되는, 요동반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박용호는 어쨌든 김홍집이 이때 일본에 좀 협력적이었어 또 게다가 이를 축출하고 박정향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합니다. 이게 박정향 박용호 내각의 3차 내각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러시아 세력이 또 세져요. 그렇죠. 미국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사건도 러시아 공사에게 물을 정도요. 또 러시아의 우위가 올라가죠. 삼국 간섭 이후에는. 또 러시아는 일본인 고문관 자리에 러시아인을 채우기보다는 미국인 고문을 또 임명합니다. 왜 자기네 인물도 별로 없고 또 친미 성향의 정동파를 좀 대리로 활용하고자 한 것 같아요. 친러 성향의 관료가 일단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러시아어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러시아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 당시에
친의 핵심은 그 나라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맞아요, 친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나가지고 예. 좀 말 몇 번 씹으셨어요. 그래. 아니, 말씀하시죠. 아니 끝나고 하려 그랬는데. 아, 예. 그럼 사실은 이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생각하시면 좋은 게 미국이 이 당시에 GDP가 1위인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군대가 아마 1차 대전 당시에도 시작 개전할 때도 10만 명 정도일 거예요. 일본이 아마 그 한국을 병탄할 때 대략 한 20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력은 엄청난데 별로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든가 뭐 싸움을 굳이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고립주의 여러분들 그 멀로 이후에 그 고립주의 알죠? 그러니까 남북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짱인 건 맞는데 그냥 거기서 짱인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하시면은 무슨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예컨대 뭐 남아공이 제일 좀 부유한 편이잖아요. 네네. 남아공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야. 근데 그 남아공의 군사력을 굳이 아프리카만 제어하면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거의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근데 정확한 러시아는 엄청난 군사 대국인 건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를 신경을 썼다. 뭐 뭐 이렇게 그런까지 모르지만 이해했을 그러한 어떤 팩트들은 있다. 아, 그 네. 정도까지. 역시. 미국인 고문이나 친민상의 정동파를 입각시켜도 미국이 조선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멀어요. 네, 네, 멀기도 그치. 하고 미국 관심 없어요. 정말 관심 없어요. 그리고 굳이 러시아가 또 괜히 나서서 반감을 들게 할 이유가 그치. 없는 거죠. 불공정. 미국과 협상이 잘 되고 미국 애들 대리로 세워서 잘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김홍지파가 아까 날라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빈자리를 정동파가 또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학부 대신이 돼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혁을 이때 했다는 거예요. 이때 협파는 차가는 윤치호입니다. 둘이 또 이때 만났어. 전 윤치호가 이완용 쌍욕하는 예, 그 뭐. 일기를 봐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나중에 윤치호 얘기할 때도 또 나오면 재밌을 네, 것 같고. 지는. 근데 이 정동파 같은 경우에는 이 3차 가보내각 시기에 두루두루 잘 지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베일을 일본은 베일, 배격하자. 예, 일본 세력을 축출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일본 공사관 서기관의 보고를 보면 네. 금우 시국이 변할 때에는 다시 어떤 파로 변할지 알 수 없지만 금일의 정세로 논단한다면 일본을 비난하고 배척하는 기색이 날로 치열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일본 배척파라고 추정해도 뭐 무방하다. 무방하다. 서강범, 이은영, 이한용을 중심으로 일본을 배척하는 기색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치 상황을 지금 예. 파악한 거죠. 일본 공사관. 그러니까 성의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한용이나 이은영, 서강범 같은 요런 정동파가 사람들은? 일본을 이제 배척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죠. 당시 고종과 민비, 뭐 중전민 씨, 중전민 예, 씨. 가 정동파 이한용을 통해 러시아 공사 베베르 씨를 베베르. 만납니다. 네. 이때 칠러 친미 반일의 기조를 이제 읽은 거죠. 정동파 계열이 음. 고종과 베베르 그리고 중전민 씨가 일본 세력을 내보내려 그런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앞장을 서자. 즉 고종 중심의 개혁을 단행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해요. 왕실은 당연히 어허. 일본을 몰아내야 그게 가능하니까 네. 그 정동파가 앞서 주는 거죠. 이때 사실은 박용호가 일본하고 좀 이렇게 빠빠이 하고 중전민 씨와 제휴해서 자신의 기반을 다지려고 해요. 네. 왕실 세력 기반을 다지려고 해요. 네. 또 그 사이잖아요 원래. 네네네. 근데 삼국 간섭 이후에 왕실은 굳이 박용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세력은 만약 네. 추출하기 딱 짜부러졌죠. 쉬운 네. 작은 박용호는 그리고 약간 일본과 친한 이미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박용호를 통해서 왕권 회복하면 박용호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필요 없어. 그래서 일본 세력을 물러나게 하고 러시아, 미국 세력을 기반으로 충분히 할 왕실 기반을 다지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외세를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네. 왕실을 좀 보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게 뭐 사실은 네. 지금도 우리 무슨 뭐 동북아 조종자로 뭐죠, 뭐 허브 뭐 이런 얘기 기념자로. 나오듯이 네네네.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인 건 맞아요. 그리고 네. 이 당시에도 군사력도 없으니까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을 했다면. 네네. 그런데 나는 이럴 것 같은데. 네. 아, 네, 네, 아무튼 네. 일단. 이거 말고 네. 대안이 있어요? 대안은 하나밖에 없죠.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러니까 거. 아니 그거, 세금을 그거. 더 거두면 돼요. 세금을 더 거두면 그 조세보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치, 근데 그치. 이때 대한제국의 재정이라는 게 아, 일단은 외차가 너무 많아서 세금을 거둔다고 해결될 그렇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광산을 네, 더 돈이 팔아 없어요. 넘기든지. 네. 그러지 않을 거면은 예. 어찌됐든 이런 성 속에서 네. 정해진 철로 안에서 어느 정도 걸 해야 될 건데 사실은 청일 전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일본군과 이 저기 그 이용장이 하는 북양 군벌과의 네. 싸움이다. 이건 사실은 네네네네. 청일 전쟁이 아니라 뭐 군벌과 일본 예, 사이의 예. 싸움. 사실은 북양함대 일본에 박살. 대한 그 박살, 개박살. 평가가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의 어떤 사실 군사력이 청을 과연 압도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재고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정의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에서 볼 때에 일본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정확한 것이 오히려 일본을 되게 좀 어떻게 볼까 상대적으로 저평가하는 거고 맞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러시아하고는 잽도 안 되고 사실은 이 당시에.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일단 박용호를 정동파 입장에서 당연히 축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마침 박용호가 중전 미신을 시하려는 반역자로 몰려서 일본은 이제 망명하게 가면서 박용호도 축출이 되는데요. 이때 이한용의 역할이 좀 컸나 봐요. 예. 이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어쨌든 박용호나 이한용은 정책적으로나 정책 기반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때 박용호가 미국인 군사교관 다이가를 훈련시킨 다이가 훈련시킨 그 시대 왕실호의 업무를 자신이 장악한 훈련들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한용이 이제 반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둘의 사이가 좋진 않았고 마침 누명을 쓴 거죠 사실. 써서 이제 일본으로 박용호는 쫓겨갑니다. 참고로 훈련대가 그 명성황후 시해할 때 같이 우범선이나 그게 훈련대 쪽 일지 않았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찾아봐야 아마 되는데, 그런 지금. 걸로 알고 있는데 쭉쭉. 네. 쭉 가면 되나요? 네네, 그냥? 그냥 쭉 그래서 가봅시다. 박용호가 이제 망명을 하고 나니까 박정양 중심의 내각이 새롭게 조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한용은 박용호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동파의 이제 중심 세력으로 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당시는 이제 베일을 기치를 내걸었으니까 일본의 협력적 성향의 가보파 세력을 이제 내치기 시작합니다. 또 뭐 이 당시 학부 대신이었으니까 일본에 유학 보내지 말고 이미 유학한 놈들도 다 소환시켜라라고 막 주장을 하고 당시에 이제 일본엔 되게 협력적인 성향 관료들 모임이 있어요. 조선협회라고 해체시켜 버립니다. 일본의 협력적인 성향. 네, 그러니까 뭐 친일 관료들. 이거 해체시켜라고. 이게 근데 식민지 전이니까 그냥 협일이라 할게요. 이건 누구 예. 조선협회라는 곳을 이제 해체시키고 이들이 모임 장소로 이용한 남별궁이라는 곳이 있대요. 초강수를 둔 셈이네요. 네, 그냥 뿌리 뽑겠다는 거죠. 일본하고의 그거를 이때까지는 거의 뭐 반일파. 진짜? 네, 상상이 안 되시죠? 재밌네요. 네, 이런 정동파의 수장으로서 일본 세력들 이렇게 내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지식으로 인한 이미지는 이완용 완전 친일파잖아요. 민족 반역자에다가. 근데 지금은 정동파 혹은 미국을 위시로 한 거기 수장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일본 세력을 뿌리 뽑으려고 했다. 뭐 이런 느낌? 문수영님 보세요, 김문수 형님. 그런 거예요. 도지사인데. 네. 그분 옛날에 대단했거든요. 아 그렇다면서요. 심상정 선생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하고. 그럼요. 진짜 빨갱이에요. 1호 학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상정이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그분의 과거와 현재를 인과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저에겐 없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원래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김문수가? 분. 호랑이가 잘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 저는 아직 그렇게 믿습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는 그날. 아니 이제 늦었어. 그리고 이미 너무 이제는 호랑이가 아니라 약간 라이거 잡으러 가셔가지고. 약간 그렇잖아요. 근본 없는 애들 지금 잡으러 들어가 지금 계셔가지고. 거기서도 똥개 잡으러 왔어. 쫓겨났잖아요. 똥개. 그 당에서도 쫓겨나가지고 네.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도 호랑이인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가면 딱 벗었더니 이 새끼 이거 완전 아니, 길고양이네 이거. 지금 자유공화당이라는 걸 이상한 거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자유공화당에서 그래서 다시 라이거라고 한 쫓겨났어. 거예요? 다시 쫓겨났다고. 다시 쫓겨나서 지금 이제 갈 데 없어요. 어쨌든 김문수랑 이한용이랑 김문수가 그래도 앞엔 더 잘났던 것 같아요. 김문수보다 낫죠 이완용이 그래도. 자기 그 주제 파악은 잘 하니까 이완용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제 파악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한용이. 김문수는 자기 주제를 몰라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일본 세력 다 내쳤습니다.